나머지 정리에 대한 되게 쉬운 문제 같아요. 10번은. 다항식 px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는데 저 px라고 하는 다항식을 x 플러스로 나누게 했을 때 몫의 값은 qx 나머지가 r이라고 하니까 일단 식을 세울 수 있잖아요. px라고 하는 식은 x 플러스로 나누게 했더니 몫의 값은 qx 나머지의 값이 r이라고요. 다시 qx에 대해서 식 세우라고 qx의 값은 x-1로 나누게 했더니 몫의 값에 대한 설명이 없네. 몫의 값은 q1x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의 값은 r-라고요. 그런데 px의 값을 이걸로 나누게 한 나머지의 값을 r하고 r-로 묘사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대입한 식을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대입했더니 p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때는 사양이 있었어요. 지금 대입한 거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했습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이걸로 나누기 위한 나머지 값을 구하라고요? 나머지는 이거잖아요. 2차식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1차식 이하의 식이니까요.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이런 걸 어떻게 하면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5번이라고 그랬어요. 아, 똑같이 이렇게 풀었는데? 네.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잠깐 하은이 채점할 수 있게끔 좀 해주고요. 네. 아, 순서가 뒤죽박 섞여버렸다고요? 시간. 하은이 12번 전에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네,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문제는 다항식이 3차 다항식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1대2밤 1이고 2대2밤 2고 3대2밤 3인데 4 혼자 배신하네. 4도 4대2밤 4 나왔어야 되는데 4대2밤 5 나온다고 얘기하네. 근데 식은 3차식이라며.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요 세 개 값을 가지고 문제를 먼저 시도할 생각입니다. 1대2밤 1 나오고 2대2밤 2 나오고 3대2밤 3 나오는 3차식 px의 값을 식을 세울 생각이거든. 이 식을 찾는 방법은 굉장히 유명하고 보편적이고 너희들이 경험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쌤이 최고참 교수의 값이 누군지 모르는데 1대2밤 1 나오니까 x-1이라고 쓰려고요. x-1이라고 쓰려고 하고요. x-3이라고 쓰려고 합니다. 이러면 1대2밤 1? 아니죠. 1대2밤 빵이죠. 2대2밤 빵, 3대2밤 빵입니다. 뒤에 뭐가 있다면 1대2밤 1 나오고 2대2밤 2 나오고 3대2밤 3 나오죠? X. 뒤에 x 하나 있으면은 1대2밤 1 나오고 2대2밤 2 나오고 3대2밤 3 나오겠네. 거기까지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건데 미주수 a의 값은 이걸 가지고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말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여기 식에다가 4 대입했습니다. 4 대입했더니 6a인가? 6a 플러스 4의 값이 5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가 마음에 안 든다. a가 분수예요? a의 값 6분의 1인 것 같습니다. 그때 0 대입한 값을 물어봤거든. 그럼 0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첫 번째 6분의 1한테 마이너스 6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야? 네. 뒤에 건 0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답이네요. 너희가 지금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이런 식에 대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남기고 있지 않은 거야. 이 식은 매우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3번. 13번 풀겠습니다. 13번은 세개 모서리 길이 값이 지금 A, B, C가 세 개 모서리인데 A-B, B-C 이런 길이를 줬지 A, B, C를 준 건 아닙니다. 대각선 길이하고 건널비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대입해서 식을 변환하라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먼저 필요한 녀석은 대각선 길이 구하려고 하거든. 대각선 길이 값의 제곱이 필요하네요. 대각선 길이의 제곱이 누군데요? 2제곱 플러스 2제곱 플러스 그럼 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대각선 길이 값을 구할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으로 구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걸 제곱했으니까 l제곱의 값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입니다. 근데 건널비의 값도 구하라고 했는데 건널비를 2분의 1도 곱하라고 했다고? 건널비의 값 a, b 2개, b, c 2개, c, a 2개인데 그걸 2분의 1 곱했으니까 누구라고 얘기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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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근데 우리는 공식 알고 있잖아. 이거 두 개 뺀 녀석의 값이 누구인 거 알고 있잖아, 우리. 누군데, 공식이? B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C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 제곱.
여기다 대입하세요. 처음에 a-b 대신에 6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 b-c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c-a가 없습니다. c-a는 이거 두 개 더하면 돼요. 두 개 더했더니 a-c의 값이 4야? a-c의 값이 4기 때문에 c-a는 마이너스 어차피 제곱하면 16이죠? 56을 2분의 1 곱했습니다. 야, 이 문제가 너한테 직언을 하고 있는데? 야, 이런 문제를 몰라? 너 욕하잖아, 지금.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5번. 1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5번은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의 지금 최대값이 8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x의 값의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최대값이 필요한데 이 문제 형태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이 푸는 거고 대칭 추계값이 미수인 문제입니다. 지금 추계값이 누구죠? 네, 추계값 A입니다. A라고 하는 값이 0과 3이라는 범위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지 0과 3이 대칭축의 왼쪽에 있는지 대칭축이 0과 3 사이에 있는지 대칭축의 값이 0보다 왼쪽에 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인지. 그래서 가정에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아래로 블록인 위로 블록이구나. 최고참 교수의 값이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대칭축의 값은 지금 요점이 대칭축의 실점 x좌표인데 대칭축의 값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0과 3이라는 범위보다 왼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A가 아, 그랬네. 얘가 0보다 크다고 그러겠네. 그럼 첫 번째 이건 가정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두 번째. 대칭축의 값이 0보다 크니까 범위의 값은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0부터 3까지가 여기가 A, 여기가 0, 여기가 3인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 경우는 A 값이 3보다 큰 경우도 있나요?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어떨 때는 범위를 좀 더 세분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구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최소값도 구하라고 했네. 최대값이 8이었을 때 최소값 구하라고 한 거군요. 최대값이 8이었을 때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럼 구분해야 되나? 지금 현재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 그림 그리면 3대 2관계 최소값이지. 네. 근데 이거 말고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거지. 위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있는데 0대 2관계 최소값일 수도 있는 거야? 네. 이거 두 개를 구분할까 그러면? A의 값에 따라 최소값이 3대 2관계 최소값일 수도 있고 0대 2관계 최소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첫 번째, 두 번째 구분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 건 어차피 0대 2관계 최소값이죠? 네. 네. 그럼 제일 첫 번째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라고 한다면 A의 범위가 뭐야? 0부터 0부터 3. 지금 0과 3 중에 0에 더 가깝잖아, A가? 0과 3의 가운데가 2분의 3이고 그래서 A는 2분의 3보다 왼쪽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때는 최대값이 A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니까 A 대입했습니다. A 대입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게 8이라고요? 8이면 이 양이 좀 이렇게 되나? 되신 거 맞아요? 아이씨 근데 뭐 인수분해가 안 되냐? 아이씨 문제를 그지같이 만들었네. 그럼 근해 공식에서 A를 구해볼 생각이거든? A의 값이 누구죠? 1 얼마 이렇게. 네, 그러네요. 그 중에 마이너스 값은 A가 될 수 없죠? 네. 그럼 플러스 값이 지금 1 플러스 2루트인데 1 플러스 2루트의 값은 요 사이에 있는 거 맞아? 1 플러스 2루트의 값은 너무 큰 숫자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2분의 3보다 작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A값 중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A값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이 그림은 A의 범위가 뭐가 되지? A가 3에 더 가까우니까 A는 2분의 3보다 커야 돼요? 네. 두 번째 범위라고 한다면은 최대값은 똑같이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A 대입한 최대값일 거고 요게 8이라고 놓은 식에서 근 똑같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근 중에 이번에는 선택할 수 있나? 루트 2의 근사값이 누구야? 1.414 1.414의 2배 했던 2.828? 2.828한테 1을 더하면 3점 그럼 여기는 이 두 개 값도 지금 이 범위에 들어있는 거는 없는 건가요? 네. 네,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A라는 녀석의 값이 3보다 크거나 틀 때입니다.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3 대입했습니다. 3 대입하고 있습니다. 4A 마이너스 8 근데 오른쪽이 8이라고요? 그럼 4A가 16이라는 얘기야? 네. A 값은 4입니다. A가 4였을 때 문제에서 0 대입한 게 최소값이에요? 네. 0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 A가 4니까요? 네. 끝. 있는 거 맞으세요? 된 거 맞아?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16번 1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6번은 허수의 값들을 나열해 놓고서 이것들을 계산한 값이 1 플러스 i가 되려면 몇 개까지 더했을 때가 1 플러스 i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다. 그럼 제일 처음에 허수의 값은 4개 단위로 보통 교차성 있는 게 보편적이니까 제일 첫 번째 i분의 i는 1 두 번째 i 약분했더니 i분의 1이네. i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지 않나? 아니, 마이너스 i? i분의 1을 유리화해주면 마이너스 i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건 플러스 i예요? 세 번째 거는 약분했더니 i 제곱분의 1. i 제곱분의 1이면 마이너스 1? 네 번째 거는 약분했더니 i의 3승분의 1이잖아. 아, 약분하지 말자. i의 4승이 어차피 1이구나. i의 4승 1이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i인가요? 근데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누가 있을 차례지? 다음 게? I 좀 i의 5승분의 부호는 플러스 해야 돼?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i 6승분의 근데 어차피 여기 4개한테 분모한테 i의 4승만 곱한 거 아니야 지금? i의 4승 어차피 1이잖아. 그럼 어차피 똑같은 4개 이 다음 4개는 이거 방금 전에 4개랑 똑같은 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거만 반복되는 거네요? 네. 얘가 계속 반복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몇 번째 것까지 더한 녀석의 값이 1 플러스 i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50 이하의 숫자 중에. 이렇게 주구장창 계속 더할 생각입니다. 그럼 제일 작은 k가 누구야? 제일 작은 k는 누구일까요? 욕하고 싶어요? 네, 인가요? 그 다음은 누구죠? 그 다음은요? 이런 숫자를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자, 이건 4의 배수보다 이만큼 작은 숫자들이네. 그럼 제일 큰 숫자는 누구야? 13 쌤 말을 귀로 안 들었어, 지금. 50 이하의 숫자 중에 제일 큰 숫자는 50이죠? 나 성적이 나 못됐지? 가끔 여기서 막 이렇게 짜증이 싹 치밀어 오른다, 뒤통수에서. 공주야, 예. 쌤 말 안 듣고 있어? 아 듣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몇 개 있죠? 개수를 셀 때 이런 식으로 셀 거야. 지금 나는 4의 배수보다 이만큼 작은 숫자인데 첫 번째 건 n값이 누구란 얘기죠? 1 마지막 건 n값이 누구란 얘기죠? 13 그래서 개수는 1부터 13까지를 세가지고 13개라고 세는 게 편리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7번 17번으로 갔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범위에 있는 저 범위에 정의가 된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축은 x가 2가 축이고요. 절대값 쉬운 녀석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좀 있다. 요것만 조금 이 문제가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귀를 알아들으신 다음에 fx의 최대값이 20이었을 때 f방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칭축의 값이 2가 되는데 우린 지금 문제는 아래를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모르는 거 아닌가?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아래를 블록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일 것 같아. 아래를 블록이었을 때.
위로 블록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인데 대칭 추기값이 2니까요. 근데 아래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절대값 1, 절대값 F1, 여기가 지금 2니까 여기가 지금 3이죠. 그럼 얘랑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경우가 1인 거지. 근데 마이너스를 대입한 건 더 큰 거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를 대입한 건 더 클 거 아니야? 그리고 3 대입한, 마이너스 3 대입한 게 제일 큰 거네. 이런 상황인데 1 대입한 거의 절대값이랑 F-의 값이 똑같다고? 뭔 말하고 싶은 거지, 이 문제는? 이 식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위로 블록이다. 위로 블록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순수하게 선생님이 지금 그림 설명해 드렸고, 지금 이 조건까지 이제 알고 있거든? 그럼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이제 니네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요 말이 어떤 상황이 되면 요 말이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까? 1이랑 마이너스 1일 때 x 값이 y 값들의 평균이 x축입니다. 아, 그러니까 맞아. 정확해. 넌 이해한 것 같아. 지금 x축이 요점의 좌표하고 요점의 좌표 사이에 정 가운데에 x축이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값이 y좌표가 뭐 3이고 이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랑 3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우리의 바램은 여기 간격이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이에 여기 x축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런데 최대값이 2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최대값 20은 여기가 지금 y좌표 2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거 가지고 식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식을 뭐라고 세우지? 자, 이 첫 번째 경우에 아래로 블록이었을 때 식 세우고 있습니다. 최고참 계수의 값이 양수인 거 가지고 식 세우고 있습니다. 뭐라고 식을 세우지? 네, ax-2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할까? 보편적으로 문자 a하고 q를 사용하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녀석은 일단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식도 알고 이것도 식을 알고 있네. 제일 처음에 1부터 대입할까? 1 대입한 녀석의 값은 a 플러스 q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v 플러스 q. 근데 1 대입한 녀석의 값이 지금 음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니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양수였으면 좋겠고 근데 절대값이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 두 개의 합의값은 빵이야? 네. 그럼 첫 번째 식은 두 개의 합의값인 10a 플러스 2q의 값이 빵입니다. 약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 거는 최대값 준 거 같은데 최대값 20? 마이너스 3 대입해서 20 나온다고 할 겁니다. 마이너스 3 대입했습니다. 25a 플러스 q는 20. q값 대신에 마이너스 5a 대입했습니다. a는 1인가요? 네. a가 1이면 q의 값은 그때 문제가 빵 대입한 걸 구했는데 f한테 빵 대입한 게 누군데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객관식 보기 답이 없었으면 난 다시 풀었을 것 같거든. 위로 블록으로. 이제 하기 싫어졌어. 싫어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지? 지금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플러스 1 대입한 것 중에 플러스 1 대입한 게 더 위에 있고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더 아래 있지? 그래서 플러스 1 대입한 녀석의 절대값 붙인 녀석이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절대 나올 수가 없어.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양수인 상황일 거니까. 플러스 1 대입한 건 아마 마이너스 1 대입한 녀석의 값이 더 큰 값이면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풀 게 몇 번이죠? 18번 18번.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에서 두 개의 근의 값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요.
이건 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근거계수 관계를 사용하긴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그 2차 함수를 가지고 만든 2차 방정식은 두 개의 근이 a, b입니다. 그런데 a, b에 관련된 것들만 죄다 하세요. 근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라고 하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갑시다. 첫 번째 알고 있는 사실은 두근의 합의값 알고 있고 두근의 고백값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함수 fx의 값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이 설명이 문제 풀 때 꽤 많이 사용하는 설명인 것 같은데 이거? 쌤은 기본적으로 알파를 대입했는데 베타가 나오는 거 엄청 싫어한다고 했잖아. 알파를 대입했는데 베타가 나오는 거 싫어. 알파 대입하면 알파가 나와야 돼. 그거를 이걸 사용해서 바꿀 수 있나요?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마찬가지 베타를 대입했는데 알파가 나온 거 싫어요. 베타를 대입한 녀석의 값은 네,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fx의 근해값도 알파 베타 ab였지만 지금 주어진 녀석의 값은 fx의 값에 빵이라고 나왔을 때 방정식이 그냥 ab라고 문제 얘기했었는데 지금 요 식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지? 이걸 보고 살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온갖 참고서에서 수십 번 문제를 푸는 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알파 플러스 R 플러스 아니, 저런 식을 만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fx의 값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랑 똑같다고 놓은 방정식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거기다 근을 대입한 게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식을 세우시고 이런 식을 세웠다고 한다면은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라는 걸 인지하세요. 둘 다 근이 알파 베타니까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그냥 똑같을 수는 없어. 내가 지금 똑같다고 할 생각인데 fx의 값이랑 2항에서 한쪽으로 2항에서 fx 플러스 2x 플러스 2는 빵이라고 하는 방정식이랑 이 방정식은 같은 방정식인데 그냥 똑같다고는 할 수 없고 거기다 2배, 3배, 4배에서 똑같을 수 있는 거라서 최고참 계수의 값을 가정해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럼 이게 똑같은 식인데 문제에서는 구태와 i를 대입해서 a 값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귀찮게 양변에 i를 대입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건 fy니까 마이너스 i야? 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 i를 대입했더니 맞게 썼나요? 네. 좌변 값이 i 플러스 2인데 우변 값은 a 곱하기 i 플러스 2라서 a의 값은 1이에요? 네. 이제 우리 함수 fx 다 구한 것 같은데? 따라서 함수 fx가 누구라고요? 이거라고요? 근데 이걸 빵이라고 놓았을 때 얘를 빵이라고 놓았을 때 방정식의 근은 ab예요. 근데 문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통분까지 하지 말까? 하지 말자. 아니다, 통분할까? 할까? a제곱 b제곱분의 분자의 값은 a 4제곱 플러스 b 4제곱인가요? 네. 그럼 얘를 바꿉시다. 근데 분모의 값이 두근의 합의 값이 누군데? 1, 두근의 고백 값은? 1, 그러면은 분모의 값은? 1?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이거? 양변에 무엇을 곱하면? 양변에 x 플러스를 곱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도 돼? 그럼 a 삼승이 누군데? b 삼승도 마이너스 1이에요. 근 대입하면 동화 성립하니까요? 네. 그래서 삼승의 값을 차수로 낮출 수 있네? 이렇게 쓴다면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 a의 삼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두근 합의값은 1이기 때문에 1 대입했습니다. 선생님 천천히 설명했는데 이해되신 거 맞죠? 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나중에 유사한 문제 나오면 이제 안 틀리나요?
기억을 하면 네. 자,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0번. 19번도 말씀하신 거죠? 19번, 2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9번 문제는 일반적인 풀이가 보통 이런 문제를 많이 마주치긴 하는데 풀 때마다 눈에 안 들어올 때가 되게 많거든. 선생님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날은 손쉽게 푼 날이 있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날은 그냥 노가다는 경우가 있거든. 먼저 노가다는 경우는 알파 값 대신에 뭘 대입해? 베타 대신에 뭐 대입해요? 이거 대입해서 산수하면은 무조건 답이 나와. 그런데 이건 산수량이 많아.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돼. 원래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취지는 어떤 취지냐면 그냥 이런 식만 가지고 변형해서 이 값을 구하는 게 가능해요? 라고 물어본 게 원래 취지거든. 그런데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라고? 그러면 쌤이 이걸 대입해서 일일이 밑줄 친 3개 시간대 대입해가지고 산수하기는 좀 귀찮아서 정 방법이었을 때 이렇게 대입할 건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할 생각이야. 다른 방법이 뭐가 좋을까?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될까? 쌤은 여기 알파바도 있고 베타바도 있는 것 같으니까 쌤 이렇게 하려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켈레복소수가 누구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i라며. 켈레복소수니까 마이너스 i네요. 더한 다음에 켈레복소수를 구하나? 각각의 켈레복소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더하나? 똑같은 거 아시나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려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랑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의 값을 곱하면 i 곱하기 마이너스 i여서 그런데 전개해봤습니다. 전개했더니 알파 알파바 플러스 알파 베타바 플러스 베타 알파바 플러스 베타 베타 반대 이거 둘 다 1로 지워도 돼요? 그럼 이 값이 또 1이라면서요. 그럼 알파 베타 바 플러스 베타 알파 바의 값은 마이너스 1? 나오나? 베타바가 누군데? 베타분의 1이야? 네. 그럼 베타바 대신에 베타분의 1 대입하면 이건 베타분의 알파야? 네. 알파바 값 대신에 대입하면은 얘는 알파분의 베타야? 네. 요 값이 마이너스 1인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통분하겠습니다. 통분했더니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걸 뜨고요. 알파 베타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거 제곱 한 번만 해볼까? 알파의 제곱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내가 알고 싶은 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알고 싶은 거지. 이거 알고 싶지? 네. 그럼 얘가 누군지 알면 되는 거잖아.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알파 베타의 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야? 네. 지금 내가 지금 알파 베타의 값이 알파 베타 쓸까? 알파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인 거 아시죠? 네. 그거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다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제곱이에요? 그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누구란 얘기예요? 이거 별로 안 쉽다. 그냥 모든 문제를 다 그냥 이렇게 풀어버릴까? 이걸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a 플러스 알파하고 알파바를 곱한 녀석의 값은 이거 a 플러스 bi하고 a 마이너스 bi 곱한 게 누구죠? a 제곱 네 플러스 b 제곱입니다. 이 값 1 나온다면서요.
베타하고 베타바의 값을 곱한 녀석의 값은 C제곱 플러스 D제곱인가요? 네. 그것도 1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두 개를 더했습니다. 알파하고 베타의 값을 더했더니 A 플러스 C 플러스 요 값은 I라고요? 네. 따라서 A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빵? B 플러스 D의 값은 1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C 값 대신에 마이너스 A 정도는 대입할 수 있습니다. D 값 대신에는 1 마이너스 B 정도는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해서 풀고 싶은데 2번식을 대입했습니다. 2번식에 대입했던 2번식은 뭘로 바뀌어? 이걸로 바뀌어요? 네. 그러면은 2번식에서 1번식을 빼야 되겠다. 내가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 1인데 두 개 빼려고. 좌변은 뭐가 남죠? 마이너스 2 플러스 우변 값은 1이 남아요? 따라서 B의 값은? 빵. B가 빵이면 D의 값은? 1.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선생님 하나 잘못했다. 큰일 났다. 이거 잘못 썼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었는데 0이라고 잘못 썼습니다. 이게 0인가요? B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B의 값이 2분의 1이면 D의 값은? B한테 2분의 1 대입하면은 A제곱 플러스 4분의 1의 값이 1입니다. 그럼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그럼 C라고 하는 녀석은 그때 부호가 바뀔 거 아니야? C의 값은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이 필요한데 일단 알파부터 구합시다. 알파의 값이 만약에 A가 2분의 3이면 베타의 값에서는 C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을 선택해야 돼요.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분의 1인 것 같고 D의 값도 2분의 1인가? 되신 거 맞죠? 네. 이제 구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알파제곱과 베타제곱을 더하면 되겠네요. 이제 그 정도는 생략합시다. 알파제곱과 베타제곱을 산수하게 되면 아까 전에 구했던 1이 나오겠죠. 뭐가 더 편해요? 보라색으로 쓴 게 편해요? 검은색이 편해요? 나는 선생님은 항상 난 이렇게 풀거든. 보라색처럼 풀어서 쉽게 풀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그게 쉽지 않으면 검은색으로 풀어. 근데 실은 문제는 뭐냐면 애들의 입장에 너희들의 눈높이로 생각하자면 식을 그냥 A 플러스 B라고 놓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식만 변형해서 문제를 푼다면 안 보일 때가 되게 많아.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지금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어떻게 푸는 게 좋을지 보라색처럼 풀게 되면 시간을 많이 뺏겨.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풀면은 더 빨리 풀어. 이게 더 안전해 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A 플러스 BI, C 플러스 D를 하고 푸세요 그냥.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20번이라고 하셨나요? 지면 위에 A 지점에서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가로등은 6m고요. 45도의 각도로 지면을 비추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비추는 불빛의 범위 내에서 높이 3m인 포물선 모양의 다리를 다음 그림과 같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그거 보니까 생각난다. 이번 주 월요일날 선생님 낚시 갔었는데 낚시할 때 옆에 두 부부가 낚시하고 있었는데 옆에 근처에 다리가 있거든? 섬하고 섬 연결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의 근처에 대형 조명이 두 개 있어. 그걸 하늘로 막 비춰 밤에 막 이렇게 막 서치라이트처럼 막 왔다 갔다 해 불빛이. 근데 갑자기 나 한참 옆에서 낚시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도 섞지 않았거든? 근데 두 부부가 한참 막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여보 UFO야. 그 불빛이 그 구름에 이제 비춰가지고 구름에 막 빛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UFO 봤다고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난 거야. 내가 속으로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그냥 내비뒀거든. 둘이 막 와 이거 뭐 제보하니 어쩌니 막 내가 황당해가지고. 자, 암튼 45도짜리의 빛을 비춰가지고 다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서 불빛이 이렇게 가는 모양입니다. 반대 끝지점 반대쪽 끝 가로등의 반대쪽 끝점을 B점이라고 하겠다고? 여기가 B인데 여기 다리 아니야? 이 다리의 가로등 반대쪽 그러네 B 맞네. 근데 AB의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못 풀었다고? 네. 쉬운 것 같은데
일단은 A점 좌표 모르고 B점 좌표 모릅니다. 그 축을 잡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을 잡겠습니다. 축은 A, B를 연결한 선을 X축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A점 좌표가 원점이 되게끔 이렇게 잡았습니다. X축과 Y축만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요. 포물선의 X절편값이 하나는 빵이고 하나는 모르죠. 네. 몰라서 이게 큰일이다. 뭐라고 하지? 그걸 구하고 싶다고? 그럼 이 점 좌표의 값을 A라고 하겠습니다. 아, A는 좀 헷갈리겠다. 최고차계수 보통 A라고 하니까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답은 K가 답입니다. 그럼 포물선 19도 구했습니다. 포물선이 누군데요? 최고차계수 모르니까 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음수죠? X절편의 값이 X하고 K가 X절편인가요? 네. X절편 이용해서 포물선 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식도 식을 혹시 구할 수 있나 이 식? 네. 이건 누군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네, 45도라고 써있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네. Y절편은 누군데요? 6 우린 이 두 녀석의 관계가 무슨 관계였으면 좋겠다고요? 접한 네,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접했으면 좋겠고 접한다고만 놓기에는 문자가 지금 두 개 있잖아. 문자가 두 개 있는데 다른 조건은 없나? 아,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가 지금 3이었네? 근데 여기 가운데가 누군데? 2분의 K를 대입해서 3 나왔으면 여기 좋겠다는 얘기네. 그럼 2분의 K 대입해서 3 나왔으니까 문자 하나 줄일 수 있겠다. 2분의 K를 갖다 대입했습니다. 2분의 K 대입했더니 2분의 K,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K 제곱인 것 같습니다. 그 값이 3이라고요? 문자를 줄인 게 기껏해야지 AK의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10이라고? 에이씨. 그럼 문자 두 개로 합시다. 나의 바람은 이제 두 녀석의 관계가 접했으면 좋겠다고요? 네. 접했으면 좋겠으니까 같다고 놓고 산술이 너무 많다 이러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AKX 오른쪽에 거 이항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AX 이항했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X 이항했더니 플러스 X죠? 이거에 판별식이 빵 나와야 되죠? 접하니까요.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AK-1의 제곱 플러스 24인가요? 네. 아이씨 어떻게 하면 산수를 시켜야지 이거를? 첫 번째가 A제곱 K제곱 마이너스 2AK 누굴 대입하는 게 편할까? A값 대신에 대입할 수밖에 없겠다. A값 대신에 K제곱분의 마이너스 12값을 대입해서 문제 풀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첫 번째 누구야? K제곱분의 144야? 두 번째 게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K 플러스 K분의 24? 마지막 녀석의 값이 아이고야. 마이너스 K제곱분의 288? 그러면 이항해주자. K제곱분의 144 마이너스 K분의 24 마이너스 1의 값은 빵이라고요? 이 상태로 계산해버려? 이거 자체가 K분의 12-1의 완전 제곱식이에요?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그래서 K의 값은 12? 근데 내가 알고 싶던 건 AB의 길이의 값은 10인데? AB의 길이의 값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다. 구했잖아 지금. 근데 12가 왜 없어? 아 미쳤네요. 쌤이 잠시 미쳤습니다. 완전 조식 아니죠? 얘는 왜 낚였어요? 여기가 플러스 1이 아니네요. 마이너스 1이네요. 아 눈깔이 6개나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K분의 12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쓰고요. 여기가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지금 다 2를 더해준 거지?
우변값도 2입니다. 그러면은 K분의 12 마이너스 1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네. 아, 이것도 그지네. 아이씨. 그러면은 K분의 12의 값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K의 값이 양수값이니까 선분의 길이니까 음수는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K랑 바꿔 쓴 다음에 유리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루트 2 플러스 1분의 12의 값이 K입니다. 유리화만 하겠습니다. 분모의 값 1인가요? 이게 답이네요. 답이 그럼 5번이 답인가요? 네. 자, 나중에 미분을 배우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까지 미분을 끝내버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21번. 21번. 3차 방식이 있습니다. 3차 방식의 값을 2x-4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이 qx 나머지가 r입니다. 그때 xfx의 값을 나누기 했을 때 몫과 나머지가 필요합니다. 식을 세우고 있습니다. fx라고 한 식은 2x-4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qx 나머지 값 r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다 싹 다 x를 곱하라는 것 같은데 싹 다 x를 곱한 식이 있어요. 싹 다 x를 곱한 식이 있습니다. r은 상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x-2로 나누기 하면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니까 x-로 묶어봐야 되겠네. x-를 묶었더니 앞에서는 2x, qx가 남아요? 네. 하지만 마지막이 rx인데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 1차식은 안 되잖아. 그래서 쌤이 r까지 묶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한 거네. 이걸 지금 묶어준 거네. x-2로. 남는 녀석의 값은 2r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몫이고요. 이게 나머지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 22번도 풀어야 되나요? 저도 괜찮아. 저도 맞았어요. 아니는요. 아니, 틀렸어요. 빨리 풀어드리겠습니다. 10 이하의 자연수 mn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 자, 이제 순서를 기억해야 되거든. 이 문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첫 번째 중간고사에 꼭 출제하는 문제야.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 자, 둘 중에 무엇을 먼저 하나요? 한글식인 거죠? 네, 항상 판별식을 먼저 사용합니다. 두 번째가 k값에 관계없다는 건 항등식 문제죠. 항등식은 두 번째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 판별식 값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n-k의 제곱. 아이씨, 이 양을 안 했네. 나 이제 할 수 없어. 너무 많아, 이거. x는 이거밖에 없죠. 그럼 요거 이항해준 거 쓴 다음에 판별식을 썼어야 했는데 선생님이 이항을 안 했었네. 그냥 판별식 쓰겠습니다. 그러면 판별식 적용했더니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인가? 이항해준 다음에 판별식 썼어야 되는데 조금 귀찮아서 이항은 안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 적용했고요. k제곱은 소거되고 또 소거된 건 없습니다. m제곱 마이너스 2mk 플러스 m제곱 k 마이너스 4nk 마이너스 6n입니다. 이제 k라는 문자에다 항등식인 거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k를 가지고 있는 것과 k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구분하면 됩니다. k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녀석의 값은 m제곱 마이너스 6n인가요? 네. 따라서 앞에 것도 빵이었으면 좋겠고요. 뒤에 것도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수만 불편하게 놔둔 거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n 대신에 대입해야 되나? 나 할 수가 없는데. 하나 쌤이 할 수가 없어. 네, 저거 연립방정식으로 풀면은 m은 n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대입하면 mn의 값이 똑같다고 나와? 네. 아, 여기다 m제곱 대입하면? 그러네, m값이랑 n값은 똑같네. 그럼 똑같으면은 m제곱 마이너스 6m의 값이 빵이어서 자연수의 값은? 그래서 n값도 6이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험지 풀이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스케줄은 원래 니네 아침에 질문 별로 없어가지고 한두 개 풀어주고 노는 게 나의 스케줄이었는데
졸라 많이 틀려가지고 왔네요. 잘 맞았어요. 담배 피러 갔다 올 시간도 없네. 자, 다음 거 채점하겠습니다. 저기 마지막 문제 x는 3보다 크다 안 쓰면 틀린 거예요. 네, x는 3보다 크다 안 쓰면 틀립니다. 자, 틀린 개수를 이겨볼까요? 6개요. 5, 그 다음은요? 하은이는요? 5개, 수민이는요? 9개. 네, 그러면 우리는 잠깐만 쉬다가 수업할까요? 네.